네, 안녕하세요. 준호TNC와 오토데스크가 함께하는 어렵게만 생각했던 스마트 공장 쉽게 알아보기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세미나 주제는 요즘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 정부 지원 산업인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고자 이런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설계 업무를 하면서 데이터 관리가 필요했지만 많은 비용 부담으로 도입을 망설이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세미나가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발표 중간에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바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세션 발표 후 Q&A 시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비용을 절감하면서 데이터 관리까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공장의 첫걸음,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가 왜 필요한지는 오토데스크 정승아 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데스크 기술팀의 정승아입니다. 오늘 스마트 공장 웨비나의 첫 순서로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스마트 공장 관련해서 잠깐 살펴보면 사실 스마트 공장의 정의와 그 구축 범위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스마트 공장 하면은 보통 자동화를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실제로 스마트 팩토리로 검색을 해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연관 키워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떠올리시는 공장 자동화, 모니터링, IoT 같은 것들 외에도 오류 최소화라든지 데이터 통합, 데이터 공유화 같은 키워드들도 있는데요. 이러한 키워드들 간의 공통점을 찾자면 이 스마트 팩토리 키워드들은 제조 공장의 효율성을 최대화시키는 것을 공통적으로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 공장의 확산 목적도 바로 효율성 높은 제조 공장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러한 효율적인 제조 공장을 만들기 위한 스마트 공장 구성 요소를 3가지 정도로 나누어 보면요. 첫 번째로는 화면에 보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이미 갖고 있으신 설계 데이터나 자산, 기술 문서 등을 관리할 수 있는 통합 디지털 시스템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런 통합 디지털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관련 정보들을 현장에서 공유할 수 있는 디지털 작업 시스템이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우측에서 보시는 대로 IoT, 센서 등을 활용해서 공장을 모니터링하는 자동화 팩토리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3가지 시스템들이 단절되지 않고 유기적으로 통합돼서 기능할 때 이상적인 스마트 공장을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를 위한 시작으로 먼저 기존 자산들을 잘 정비해서 통합 디지털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설계 데이터와 회사의 다양한 자산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부터 쉽게 시작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PDM의 도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러한 프로젝트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오토캐드 도면과 3D 설계 데이터 그리고 다양한 프로젝트 관련 문서들을 공용 네트워크 드라이브에서 윈도우 탐색기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관리하고 있으신 경우에는 사실 도면 변경 이력 관리가 어렵고 원하는 파일을 찾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 작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중요한 설계 도면이 손상될 우려도 있고요. 특히 이렇게 데이터가 산재되어 있으면 외부 협력업체나 유관부서와의 데이터 공유나 협업에도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소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엔지니어가 데이터 관리에 상당한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보시는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나는데요. 미국에서 수행한 연구인데 여기 보시면 데이터 관리에 엔지니어 전체 업무의 20%가 넘는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회사가 4분의 1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표준협회가 조사한 자료도 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통계 자료에서도 보시면 실제 설계자가 설계에 집중하는 시간은 불과 30%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료 검색이나 데이터 입력 같이 데이터 관리에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관리 관련 업무를 줄일 수 있다면 좀 더 설계 생산성과 품질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일된 표준 없이 개별적으로 관리해 왔던 회사의 자산, 설계 데이터들을 표준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변경해서 관리한다면 시간 비용과 손실 위험을 감소시키고 설계 생산성과 효율을 높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의 기술 노하우 보관과 안전한 축적을 위해서 설계 데이터 관리 시스템인 PDM 도입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잘 알고 있으시겠지만 PDM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생성되는 엔지니어링 데이터를 관리하는 시스템, 다시 말해서 설계 데이터와 프로젝트 관련 문서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또 자산의 외부 유출을 막아주는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설계 데이터의 재활용을 통해서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세션들에서는 오토데스크 솔루션으로 PDM을 구축한 사례를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오토데스크 PDM 도입으로 오토캐드 도면과 3D CAD 데이터뿐만 아니라 기술 문서라든지 유관 부서의 다양한 문서들을 효율적으로 관리, 활용하고 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잠깐 오토데스크 PDM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오토데스크 PDM은 모든 모듈이 포함된 하나의 솔루션으로 제공이 되는데요. 오토데스크의 설계 프로그램 애드인과 MS 오피스 애드인, 그리고 타캐드 애드인을 포함해서 다양한 데이터 관리 활용 기능과 협업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토데스크 PDM의 특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설계 프로세스에 큰 변화 없이 CAD 환경과 PDM을 긴밀하게 통합시킬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엔지니어링 데이터 재사용 도구를 활용해서 설계 효율을 높이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글로벌 사이트 구축이라든지 협력업체와의 연결도 유연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부서와의 협업과 회사 기간 시스템과의 연계도 원활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오토캐드와 3D CAD를 기본으로 해서 각종 설계 데이터와 문서 자료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가장 큰 장점은 기존 작업 프로세스를 가져가시면서 효율적으로 쉽게 데이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풍부한 기본 기능을 보유하고 있고요. 데이터 관리 시간을 줄여주는 검색 기능부터 시작해서 이력 관리, 설계 복사, 공유 기능 등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이어진 세션들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활용 사례를 통해서 PDM 도입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고객사의 예시를 보시면 다양한 데이터 관리 이슈로 PDM을 도입하게 되는데요. 이슈를 요약해 보면 먼저 설계 변경 관리 부재 관련 문제로 데이터 관리 시스템 도입을 고려하게 됐고요. 두 번째 업체는 공동 작업 이슈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유관부서와의 커뮤니케이션 문제 해결과 설계 도면 외부 유출로 인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PDM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PDM 도입을 통해서 3개사 모두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로 이러한 이슈들을 해결을 했고요. 결론적으로 3개사 모두 주요한 지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이력 관리로 불량률이 크게 감소했고 전반적으로 납기를 앞당기는 효과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체계적인 프로젝트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적용하면 궁극적으로 설계 생산성을 높이고 제품 출시를 앞당길 수 있는 기초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토데스크 PDM 솔루션은 오토캐드 데이터와 프로젝트 관련 데이터를 통합해서 가장 잘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향후에 설계 데이터 관리에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승화 부장님 발표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스마트 공장 지원 정책 및 사업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준호TNC 최은권 이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준호TNC에서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최원권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그 중에 현업에서 많이 궁금해하시던 내용들만 추려서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공고문에서 보셨듯이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이해가 안 되실 만한 속뜻을 설명해 드릴까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사업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신규 구축 고도화라는 항목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 스마트 공장 4대 사업 분야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대중소 상생형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참고로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의 계약은 기정원, 테크노파크, 공급기업, 수요기업 이렇게 4자 협약으로 이루어지는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대중소 상생형은 4자 협약의 주체 중에서 정부에 해당하는 기정원이나 테크노파크의 역할을 대기업이 맡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만약 삼성전자의 협력사라고 한다면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의 신청을 기정원이 아니라 삼성전자에 해야 한다는 뜻이 되겠죠. 다음으로 업종별 특화 사업을 보실 텐데요. 만약에 어떤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솔루션이 필요한 제조기업이 있고 이 회사에서 이 솔루션을 적용하면 업무 생산성이 대폭 향상될 수 있는데 동종 업체에서도 이 솔루션을 수정 없이 바로 사용할 수만 있다면 이런 기업이 4군데 이상 모여서 공동구매를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상 스마트 공장 사업의 도입 기업이 기존 사업에서는 하나인데 업종별 특화 사업에서는 4개 이상의 공동체라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로봇 산업 활용 제조 혁신 지원 사업인데요. 작년까지 이 사업은 생산 현장 자동화 MES 사업의 한 카테고리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급 기업 중에서 독자적인 솔루션이 없는 기업이 특정한 로봇 솔루션을 사다가 공급하게 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불편사항 등이 있었습니다. 구성의 제약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의 오류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아예 로봇 시스템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직접 공급 기업으로 투입될 수 있게 하면 좀 더 효과적인 자동화 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거라는 생각으로 금년부터 별도 사업 분야로 분리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 신청 방법인데요. 과거에는 직인을 날인해서 원본을 기정원에 송부하고 하는 등의 복합적인 방법들이 병행되어 왔었는데 금년에는 완전히 온라인으로 통합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 종합 관리 시스템이라는 사이트에 공급기업과 도입기업이 모두 회원가입을 하고요. 과제 신청 메뉴를 골라서 사업계획서를 접수시키고 심사받고 선정 협약까지 다 온라인으로 하게 되는 구조고요. 사업 신청을 함에 있어서 공급기업을 등록한다든지 필수 사업 신청 서류가 10여 가지가 넘는 등의 제약이 많았었는데 이제 많이 간소화돼 가지고요. 필수 서류는 3가지로 축약이 되었습니다. 사업계획서, 도입기업 사업자 등록 증명원, 그리고 도입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만 내면 일단 사업 접수를 할 수 있게 되었죠. 사업 진행 절차는 총 8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 부분은 다음 장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사업은 통상 4가지로 나눌 수 있죠. PLM, ERP, MES, SCM이라고 구분이 되는데요. 이 중에서 SCM 같은 경우는 원부자재 물류 추적을 관리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통상 중소제조업체에서는 별로 연관성이 많지 않고 관심이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생략을 할까 합니다. 나머지 3 분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 PLM 구축 사업은 단어의 의미 그대로는 제품의 수명 주기 관리 시스템입니다. 즉 제품에 대한 기획 단계부터 설계, 생산, 판매,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솔루션을 말하는데요. 대부분 중소기업에서는 이런 제품 수명 주기 관리까지는 적용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대체로 기초 수준에서 많이 선택하시는 게 PDM이라고 부르는 도면관리 시스템입니다. 이 PDM은 관리하는 범위가 설계부서에서 생성하는 도면, 그리고 이봄이라고 부르는 설계 BOM, 그리고 설계 변경에 대한 이력, 그리고 생산부서로 넘기는 출도 관리, 보통 이 정도 카테고리를 많이 관리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관리하려면 당연히 설계 부서에서도
표준화된 설계 기법, 표준화된 규격 등등을 사용해야 돼서 생산 설계 결과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보통의 중소제조기업들에서는 설계 부분에서도 이런 표준화가 많이 진행이 안 돼 있으시죠. 그래서 PDM 구축 단계에서는 PDM 솔루션만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뭐 2D CAD를 3D CAD로 변경한다든지 혼용되어 있는 설계 규격을 통합하는 설계 표준화를 위한 투자까지도 다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 수준에서 PDM 구축을 한다라고 하면 부족했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포함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중간 단계 수준 정도 되려면 이 설계 관리에 더해서 납기의 일정까지 포함하는 일정 관리, 뭐 PMS라고 부르는 솔루션이 포함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까지 가면 중간 정도로 인정을 받게 되고요. 고도화라고 부르려면 앞단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제품의 수명 주기까지 관리할 수 있는 통합적인 솔루션이 필요해지는데, 참고로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대기업을 제외하고 중소기업에서는 PLM 구축 고도화 단계는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ERP 구축 사업인데요. ERP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전사적 자원 관리죠. 이 전사적 자원이라는 의미에는 사람, 비용, 납기, 자재, 물류 흐름, 유기적인 관리를 통합한다는 의미가 되겠는데, 중소기업에서는 사실 한꺼번에 그걸 다 구축하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MRP, 예전에 명칭으로는 MRP라고 부르는 자재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들을 통상 많이 구축하시게 됩니다. 뭐 많은 기업에서 처음에 상담을 해보면 우린 ERP가 있다고들 하시는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뭐 더존이나 영림원 같은 알려져 있는 ERP 솔루션에 회계 부분을 많이 사용들을 하고 계십니다. 즉 회계를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통합되지 않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에서 ERP 부분을 구축하시려고 할 때 기초 수준은 표준 BOM이 나와 있다라는 전제로 이 자재를 관리하고 자재의 수불 관리, 자재의 현황 집계, 그리고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자재에 대한 집계 관리, 그리고 외주업체, 사급업체에 대한 관리, 그리고 생산으로 넘기는 엠봄으로 나가기 전까지의 표준 자재 관리에 집중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솔루션을 구축하는 게 6개월도 사실 그렇게 길지 않죠. 그 다음에 중간 수준 정도 가려고 그러면 앞서 언급한 MRP라는 부분에 있어 더해서 BOM이라는 표준 자재에 대해서 기준 정보를 유지하고 요 기준 정보가 생산 단계까지 넘어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엠봄이라는 걸 보존 관리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게 되고요. 보통 운영하고 계시는 회계관리 시스템하고 연계하는 부분까지 가게 되면 중간 수준 정도라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말 그대로 고도화라고 하면 앞서 언급한 ERP의 기본적인 개념과 매칭되는 걸 의미하겠죠. 그 다음으로 MES인데요. MES야말로 가장 많은 기업들이 신청하시는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의 한 분야인데, 기초 수준은 아직까지는 제조를 자동으로 실행하는 기획을 내놓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은 아니고, 각 제조 설비들이 가지고 있는 생산 수율, 생산량, 생산 기간 등등의 어떤 지표들을 수집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POP라고 부르는데요. 대부분의 제조기업들이 MES 시스템으로 기초 수준을 구축한다라고 하면 이 POP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POP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잘 운용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중간 수준에 MES 말 그대로 모아진 정보를 토대로 시스템이 생산 예측을 통한 생산 계획을 수립해내는 걸 자동화하는 건데, 이 단계 정도 되면 고도화라고 할 수 있고요. 생산 라인에는 무인화를 지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인화가 가기 전 단계까지를 중간 수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 수준까지 간 기업은 제법 많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고도화 성공 사례는 아직까지 없는 이유는 완전 무인화를 이룬 기업이 중소기업에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뜻이 되겠죠. 다음으로 저희 준호 TNC가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을 지원하는 부분과 지원 단계를 연계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조혁신센터를 통해서 사업 공고를 내게 됩니다. 물론 스마트 공장 사업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공지를 하죠. 이 사업 관리 시스템에 나타나 있는 사업의 분야를 수요기업이 확인한 후에는 저희 준호 TNC와 같이 협의를 통해서
어떤 시스템이 적합할지, 어느 단계로 신청하는 게 맞을지, 그리고 사업계획서는 어떻게 쓸지를 같이 협의하고 만들어가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이제 신청을 성공적으로 접수하게 되면 TP에는 2명으로 이루어진 현장 실사단을 배정합니다. 현장 실사위원들이 실제 현장을 나와서 사업계획서의 정합성, 즉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분석하시고 적부 판단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서가 승인되면 이제 바로 사자 협약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사자 협약 역시도 온라인으로 사업관리 시스템에 관련 서류를 올려서 승인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요. 협약이 이루어지면 비로소 프로젝트가 시작되는데 앞서 투입되셨던 2분의 현장 실사위원들이 중간 점검, 최종 점검까지 계속 현장에 방문하시고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감리하십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작년까지는 이 단계 최종 점검까지만 마치면 프로젝트가 끝날 수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현장 실사위원들이 리포트를 제출한 후에 외부 전문 감리기관을 통해서 24가지로 이루어진 최종 산출물을 서류 심사를 마지막으로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탈락되면 한 달의 유예기간을 주고 보정하게 해주는데요. 서류 심사가 다 통과되면 그제서야 최종적으로 프로젝트는 완료되었다라고 통보를 받을 수 있게 되고 마무리 짓게 되는 거죠. 통상 이런 과정으로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이 진행되는데요. 시간 관계상 더 많은 말씀을 드리긴 어렵고 메신저를 통해서 질문을 주시거나 별도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서 제일 궁금해하시는 사례를 본격적으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사례는 PDM과 2D CAD인 오토캐드 미케니컬을 연동해서 어떻게 하면 설계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발표는 준호TNC 김태형 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준호TNC 김태형 과장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오토캐드 메카니컬을 활용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데이터 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한 고객사 적용 사례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물론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의 지원을 활용하여 본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다음의 순서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객사의 현황입니다. 아무래도 시스템을 설계 제조하는 고객사이다 보니 고객사의 기술 정보 등의 보호를 위해 A사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2차전지 제조에 관련하여 공정의 시스템을 제조, 구축하고 있습니다. A사는 수년 전 2차전지 사업의 미래를 예측하고 독자적인 기술 개발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였으며 해당 공정에서 특화된 기술을 보유하게 된 A사는 탄탄한 내수 시장과 급성장한 수출 시장을 기반으로 전년 대비 4배의 매출 상승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상승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A사에서 PDM을 도입하게 된 배경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먼저 A사에서 내부적으로 파악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방향성과 목표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측에 이미지가 보이시죠? 많은 고객사분들이 이렇게 다품일도의 도면관리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A사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도면을 관리하고 있었는데요. 조립품에 대한 각 파트의 수정 내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에 반해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잦은 수정 오류가 반복되었으며 설계자 간의 도면 협업성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에 이전 도면을 참조할 경우 동일한 문제점이 발생되다 보니 설계팀은 항상 정신없이 바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설계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BOM 관리에서도 중첩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는데요. A사는 복잡한 설계 도면에서 BOM을 뽑아 수기로 작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담당자가 아닌 다른 업무자가 제품에 대한 BOM을 확인하기가 힘들었으며 더 큰 문제는 수기로 작성하다 보니 누락이나 중복되는 데이터가 발생되어 실제 제품을 제작하기 전까지는 BOM의 정합성에 대한 예측이 어려웠습니다. 설계 데이터가 관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BOM을 관리하다 보니 제품의 제작에까지 영향을 받게 되었고 이를 개선하고자 A사는 ERP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ERP 시스템의 비용이 상당히 높으므로 시행착오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클라우드 베이스 ERP를 우선 적용하였는데요. ERP를 도입하여 업무를 처리해본 결과 앞선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ERP의 효용이 많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파악된 문제점들을 통해 A사는 앞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정확한 설계 데이터로부터 BOM을 산출하여 BOM의 정합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해주는 지원 사업이 있다고 들어 찾아보니 마침 A사도 해당이 될 것 같아 예산도 절감해보고 싶었습니다. 이후에는 ERP 시스템을 정확히 구축하여 설계, 구매, 생산을 통합 관리하고 나아가 3D로의 설계 전환까지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하지만 A사는 막상 데이터 관리, ERP 구축, 정부 지원 사업, 3D 설계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자 하니 무엇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하였는데요. 그러던 중 A사는 오토캐드를 공급해준 준호 TNC가 떠올랐으며 바로 컨설팅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준호 TNC는 A사의 고충을 듣고 분석을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A사는 회사가 급격히 성장한 관계로 사전에 준비 없이 당장의 설계 업무에만 집중하였고 이런 이유로 체계적인 도면 관리가 부족하였던 상황이었습니다. 3D 설계 툴을 보유한 상황이었지만 바쁜 업무로 2D 기반으로 설계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으며 물론 3D로 설계 전환 시 설계 데이터 관리에 상당히 유리한 접근이 될 수 있지만 당장 처리해야 할 프로젝트들로 인해 적용할 엄두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을 통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상황에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기에도 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준호 TNC는 새로운 개발품보다는 기존의 준호 TNC가 갖고 있던 제조업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컨설팅의 노하우를 적용하여 A사에 맞춘 설계 업무 프로세스 재정립 솔루션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준호 TNC가 A사에 적용한 솔루션 컨설팅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존의 설계팀의 업무 환경에서 크게 변화되지 않고 바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았는데요. 크게 세 가지 솔루션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기존의 다품일도로 작성된 도면을 일품일도로 설계 프로세스를 전환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파트를 개별품으로 도면화하면서 BOM을 구축함에 있어 기본 틀을 다듬을 수 있게 되었으며 그렇지만 처음에 저희가 일품일도를 제안하였을 때 설계팀과 생산부서에서는 많은 걱정을 하였는데요. 예전엔 한 도면에서 조립품과 부품에 대한 전체를 관리할 수 있었는데 일품일도에서는 조립도를 관리하기가 힘들다며 걱정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준호 TNC가 준비한 솔루션은 바로 두 번째로 오토캐드 메카니컬을 활용한 설계 기법을 적용하였습니다. 3D를 적용하신 고객사 분들이라면 조립품을 기준으로 파트를 구성하고 조립 설계를 하시는데요. 이러한 설계 기법은 2D에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조립품 도면을 기준으로 일품 1도로 전환된 도면들과 상호 링크 관계를 구성하는 건데요. 조립도에서 혹은 부품 도면에서 수정이 발생되면 상호 링크 관계를 통해 도면의 수정 부분이 자동으로 동일하게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 기법은 BOM 산출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2D로 설계가 이루어지지만 3D와 같은 설계 환경으로 업무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파트들이 개별품으로 인식되어 조립도상에서 표현하게 되면서 클릭 몇 번만으로 정확한 BOM을 자동 산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자재가 누락되거나 중복되는 사전 설계의 오류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설계 기법에 익숙해지면 추후 3D로 설계 전환 시 초기 도입에 발생되는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준비된 설계 데이터를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는데요. 모든 설계 데이터가 오토캐드로 작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에 가장 부합하는 솔루션은 바로 볼트 프로페셔널이었습니다. 데이터 관리 시스템인 볼트를 적용하면서 A사는
설계 데이터의 수정 내용을 실시간 공유할 수 있게 되었으며 출도 이후 설계 변경에 대한 이슈도 체계적인 관리 및 공유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적용하게 되면 모든 설계자들이 하나의 서버에서 하나의 완성품 도면을 갖고 협업을 할 수 있으므로 설계 도면을 관리함에 있어 큰 로스를 줄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생산 유관 부서에서도 같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구매부터 생산까지 함께 협업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이룬 A사의 효과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A사가 이번 컨설팅 솔루션을 적용함으로 가장 크게 효과를 본 사항은 바로 표준화입니다. 설계 부서만이 아닌 생산 유관 부서까지 동일한 개념으로 업무에 접근하게 되어 부서 간의 소통과 협업성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모든 설계 담당자들이 약속된 규칙으로 동일하게 업무에 적용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산출된 결과물을 모든 부서가 동일한 규칙으로 이해하고 업무에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한 투입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은 생산 현장 자동화를 기반으로 도입 기업에 맞는 업무 환경 및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비용을 지원해주는 지원 사업입니다. 하지만 A사는 별도의 개발 프로젝트가 아닌 기존에 준비되어 있던 솔루션들을 활용하여 업무 프로세스를 재정립하는 방식으로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지원 사업 프로젝트를 통해 예상되었던 비용의 절반을 지원받았으며 향후 또 다른 기회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A사가 계획하고 있는 향후 계획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A사는 앞서 말씀드린 바 몇 가지 목표를 수립하였었죠. 설계 데이터 관리 시스템이 구축된 이후 A사의 다음 계획은 바로 ERP 시스템 도입입니다. 기존의 테스트로 적용된 클라우드 베이스가 아닌 정확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목표인데요. 이로 인한 전사적 통합 관리를 진행하고자 계획 중입니다. 여기서 눈치채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ERP는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의 카테고리가 아닌가? 맞습니다. A사는 이르면 차년도에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을 통해 ERP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계획 중입니다. A사의 목표 중 3D로의 전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A사 설계팀 담당자분들은 3D 설계 환경에 익숙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3D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업무 프로세스를 자동적으로 습득하실 수가 있으며 향후 3D 설계 전환에 있어서 크게 거부감 없이 업무에 적용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또 한 번 눈치채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3D로 설계 전환 시에도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을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하실 텐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준호TNC로 문의 주시면 쉽고 정확하고 자세하게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사는 생산 현장에도 이를 적용하고자 검토 중이십니다. 이제는 너무 쉽게 눈치채셨겠죠? 이 또한 지원 사업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을 통한 오토캐드 메카니컬 컨설팅 및 PDM 시스템 구축에 대한 안내를 드렸습니다. 2D 설계가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으로 프로세스를 재정비, 재구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나아가 더 발전된 업무 환경으로 변화가 가능합니다. 그 모든 것을 저희 준호TNC와 함께 이루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준호TNC 김태형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사례는 잘 보셨나요?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사례인 PDM과 또 다른 2D CAD인 오토캐드 일렉트리칼 연동해서 설계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준호TNC 최인중 이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사례로 효율적인 전장 설계를 위한 데이터 관리 방안에 대해 소개해드릴 준호TNC 최인중입니다. 자, 그럼 전반적인 진행 내용으로 제안 사례에 대한 현황과 도입에 대한 배경, 또 그에 따른 개선 목표와 개선을 위한 솔루션을 소개하고 그에 따른 결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체는 반도체 장비 전문 업체로서 그중 전장 설계팀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종업원 수는 100명으로 설계팀 30명에 전장 설계팀은 5명으로 운영 시스템으로는 더전 ERP와 3D CAD는 인벤터와 오토캐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추구하는 목표는 기준 자재 관리 시스템을 통한 생산 관리, 자재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며 주요 현안 중에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1차 목표로 ERP 시스템을 기준으로 한 인프라 연계와 설계 표준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입 배경으로는 최신의 자재 리스트를 유관 부서들이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를 원했지만 수작업에 의존한 도면 버전 관리와 자재 구매 목록 작성이 주무부서인 설계팀에서 부정확한 BOM 산출로 인해 실시간으로 전사 근무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유관부서인 영업이나 구매, 생산은 최신 버전의 자재 리스트가 공유되지 못해 혼선 발생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까지 요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기준 자재 리스트의 생성 부서인 전기설계팀에서는 범용 퀘드에 의존한 수작업으로 인해 빈번하게 진행되는 도면 작성이나 설계 변경 시에 여러 장에 연관된 도면과 부품, 기호, 선 등을 육안으로만 비교하고 있어서 빠른 추적이 불가능하여 업데이트 오류나 연관 도면들에 대한 표절한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도면 기호 표기 혼용에 의한 호환성 결여와 파트리스트와 같은 리포트의 수작업 산출로 인한 오류 등의 문제들이 주무부서인 전장설계팀의 인터뷰를 통해 위 5가지 현상이 가장 많이 얘기되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정확한 자재 리스트를 산출하고 실시간 업그레이드를 통해 작성된 자재 리스트를 유관부서에서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개선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인 설계부서의 표준 자재 리스트 산출 및 설계 환경 구축을 통해 전장 설계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정확한 BOM을 실시간 공유할 수 있도록 PDM 구축을 통해 도면, 설계 이력, 자재 리스트, 생산 기초 정보 등을 사내 기준 정보 관리인 ERP로 실시간 공유를 하도록 개선 목표를 세웠습니다. 또한 전장 설계 시 ERP상의 자재 코드를 기준으로 설계함으로써 설계 단계의 이 BOM의 정합성을 높이고 생산 연계 후 최종 BOM 이력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ERP와 통합된 기준 자재 정보를 연동하고 설계 시작 시 ERP의 기준 자재 코드를 참고하여 설계 시작과 완료 이후 작성된 이 BOM을 ERP에 업로드하고 완료된 프로젝트의 최종 MBOM을 ERP에서 관리함으로써 프로젝트를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솔루션으로 자재 리스트의 자동 산출 및 공유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 부정확한 설계 방법 개선을 전기 설계 전용 설계 툴인 통합 표준 설계 방법으로 오토캐드 일렉트리카를 선정하였으며 정확한 자재 리스트 생성 및 관리를 위해 PDM 솔루션인 오토데스크 볼트를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PDM을 통한 정확한 자재 리스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선결되어야 할 문제가 우선 전장 설계팀의 솔루션인 오토캐드 일렉트리카를 통해서 설계 방법과 표준화 작업을 먼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설계팀은 수작업에 기반한 회로나 판넬 설계 방식의 근본적 문제 해결 방안으로 표준 자재 기호와 규격을 수립하고 도면이나 자재 연관성은
자동 체크를 통한 반복적인 인력 오류를 제거하였습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오토캐드는 일렉트리칼의 특화 기능을 사용함으로써 라이브러리 자동 설계 기법을 도입하여 모듈식 설계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2D 환경의 전장 설계 자동화 기능 기반이나 라이브러리로 구축한 부품 정보 등은 자동 BOM 산출 기능을 활용하게 되었고, 설계 변경에 대한 이력은 자동 집계나 도면 표기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도입 배경이 되었던 도면 작성이나 설계 변경 시 수작업으로 인한 5가지의 대표적인 문제 요인을 오토캐드 일렉트리칼의 특화된 기능으로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기준이 되는 정확한 자재 리스트가 산출되고 관리하기 위해서 PDM 솔루션인 오토데스크 볼트를 광범위하게 적용하여 오토캐드 일렉트리칼과의 연동으로 최신 설계 데이터와 기준 데이터를 검색하고 재사용하고 공유하고 설계 이력 관리를 하는 등 최적화된 설계 데이터 관리 구축으로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그로 인해 오토캐드 일렉트리칼에서의 BOM이 생성되면 볼트를 통해 BOM을 등록 관리할 수 있고, 설계가 변경되면 변경된 BOM에 대한 리비전이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이런 과정은 최초 프로젝트 생성 이후 도면이 생성되고 BOM을 추출 작업이 가능해지며 엑셀을 이용하여 설계 양식에 맞춰 생성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엑셀 파일로도 추출이 가능하여 ERP와의 실시간 연동이 가능해집니다. 자, 사용자는 볼트의 전용 브라우저를 오픈하지 않고도 오토캐드 일렉트리칼 환경에서 직접 볼트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연관된 도면이나 데이터를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반대로 볼트의 브라우저 환경에서도 프로젝트 도면이 볼트에서 자동 인식이 되어 도면 표제란 정보가 볼트 필드로 자동 매핑되어 최신의 데이터를 관리합니다. 오토데스크 볼트를 통해 CAD와 PDM이 통합이 되어 CAD 환경에서 애드인된 볼트 메뉴를 빠르게 작업할 수 있고, PDM 실행 없이 CAD 화면에서 볼트 서버에 로그인해서 체크인, 체크아웃도 가능합니다. 제어 파트는 볼트 메뉴와 오토캐드 일렉트리칼의 프로젝트 관리자에서 체크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작업자가 어떤 환경 작업에서 하던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과로 오토캐드 일렉트리칼과 볼트 도입이 전기 설계의 비표준화를 배제함으로써 전사적으로 실시간 자재 리스트를 산출 및 공유가 가능해졌으며, 이로 인해 산출된 표준 자재 리스트는 볼트라는 PDM으로 최신 데이터가 관리되었습니다. 또 PDM에서 생성되고 관리되는 BOM 정보를 전장 설계팀은 표준화 작업을 통해서 ERP 연동하여 전사 일관 부서의 실시간 공유 및 활용하는 데 기반을 마련하게 되어, 그 결과 고객사는 스마트 공장 사업 지원으로 첫해 PDM과 오토캐드 일렉트리칼 도입을 통해 사내 표준화가 이루어졌으며, 향후 3년 로드맵으로 전사 자산 통합을 위한 기존 PDM 관리에서 PMS를 추가한 PLM을 구축함으로써 전사 통합 전산화 구축에 대한 계획까지도 목표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장 설계를 통한 스마트 공장 구축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마무리를 하자면 제가 스마트 공장을 제안하면서 고객들이 현업에서 설계 업무에 가장 많이 요청하신 개선 사항이 바로 BOM 표준화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컨설팅이 꼭 필요하다고도 생각하고 계셨고요. 그러나 비용 문제로 인해 실제 도입은 큰 고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걸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준호 TNC 최인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모두 발표가 끝났는데요. 지금 질문이 있으시다면 채팅창을 통해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질문 입력하실 수 있는 시간을 한 3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입력해 주시고요. 저는 3분 뒤에 뵙겠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을 보니까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주셨는데요. 제가 그 중에 시간 관계상 한 2가지 질문만 먼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또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중에 볼트가 크레오 프로에 대한 애드온을 지원했던 걸로 아는데 현재도 지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NS도 지원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답변을 좀 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준호TNC 최원권입니다. 일단 크레오에 대해서는 크레오 전 버전은 아니고요. 크레오 엘리먼트라고 하는 그 프로 엔지니어에서 크레오로 넘어가기 그 과정에 중간 단계에 잠깐 있었던 버전에 대해서 오토데스크가
테스트베드 차원의 베타 버전을 일단 출시한 적이 있었고요. 그 뒤에 크레오는 현재 최근 버전까지 지원을 하는 걸로 무료로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NX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뭐 오토데스크가 무료 애드인을 제공하겠다라는 말은 들었는데 아직 그게 실제로 적용되었다거나 딜리버리 된 적이 있다는 말은 제가 아직 확인한 적이 없어가지고요. 이거는 오토데스크 측에 문의를 좀 드려서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럼 다음 질문은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에 기존 ERP 전환도 지원이 가능한지 문의해 주셨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많은 현업 기업을 방문해서 미팅을 해봐도 비슷한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일단 오해와 사실에 대해서 구분을 하면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본인들의 회사가 대부분 ERP를 구축하고 갖고 있다라고 생각들을 하세요. 그게 이제 아까 그 발표 자료에서도 잠깐 언급됐지만 뭐 더존이나 영림원처럼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 ERP 솔루션들을 보유하고 계신 기업들이 많고요. 근데 그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 그리고 개발에 특화되어 있는 수주사업 기반의 중소 제조기업들의 경우는 그 ERP들의 회계 모듈 외에는 사용하는 경우를 거의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프로젝트 단위의 수주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관리가 좀 불편하다라는 이유였죠. 즉 그렇게 ERP를 과거에 구매한 전력이 있는 회사라도 엄밀히 말하면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의 수혜를 통해서 솔루션을 구축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ERP를 새로 구축한다라는 기초 단계에 대한 신청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려야겠네요.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스마트 공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셨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 때문에 답변을 일일이 다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좀 더 자세한 답변은 저희가 또 개별적으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의 업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용을 준비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금 모두 끝났고 채팅창으로 이제 그 설문조사가 이제 안내가 나갈 거고요. 설문조사 좀 부탁드리고,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저희 쪽 준호TNC를 문의 주시거나 방문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또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곧 바쁜 시간 내주셔서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또 여러분께 유용한 내용으로 좀 더 알차게 또 준비해서 곧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온라인 세미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